자, 이번에는 벡터 오토 리그레션 바 모형의 전반적인 분석 절차와 더불어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바 모형을 추정하고 평가하고 또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한다든지 예측 오차 분산의 분해 결과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활용하는 이런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바 모형을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절차를 살펴보면은 모든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항상 거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증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바 모형이 어떤 특성을 가질 개연성이 있는가 하는 예비 분석을 한 다음에 바 모형의 구체적인 그 차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추정을 하고, 추정된 모형을 진단을 하는데,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잔차의 자기상관 여부, 또 잔차의 정규성 여부, 그리고 모형 전체의 안정성 여부, 또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선정한 시차가 적정한지 보다 은밀한 이런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이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레인저의 코잘레티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살펴보았던 정책 효과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충격 반응 함수, 그 다음에 예측 오차 분산의 분해, 그 다음에 예측, 이러한 순서대로 바 모형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아주 편리한 명령어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설명과 달리 바 모형의 분석 절차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이 수식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고 스테이트 아웃풋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바 모형을 이해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바 모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나중에 수학적인 표기로 바 모형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내용만으로도 바 모형을 이용한 여러분들 자신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선 바 모형의 그 전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 명령어들을 이 우측편에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무슨 분석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제일 먼저 데이터를 검토를 하고, 또 시계열 자료이니까 단위근 검증을 하고, 또 바 모형의 예비 분석을 하고, 적정 시차를 선정을 하고, 또 모형을 추정을 하고, 또 모형을 진단을 하고, 또 변수들의 그 인과관계에 따른 오더링을 결정을 하고, 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격 반응 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측에 우리 모형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예측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스테이터 명령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 바 모형의 전반적인 절차를 스테이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의 국민소득 통계, 소비 통계, 그리고 투자 통계, 이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바 모형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먼저 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그 특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증가율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계산된 이 증가율 자료, 원시 자료와 증가율 자료의 단순 기술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고, 또 상관 계수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원계열과 증가율 시계열이 과연 도표상으로 안정적인지 아니면은 추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계열 자료인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아웃풋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GDP 통계, 소비, 투자 이 통계량과 이 GDP, 소비,
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GRGDP, GRCON, GRIMV 자료의 단순 기술 통계량입니다. 관측지수, 평균, 표준오차,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값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 기술 통계량을 볼 때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단순 기술 통계량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평균 값이라든지 표준 오차라든지 미니멈, 맥시멈 값이 경제 통계로서 의심할 바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GRGDP, 우리 GDP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범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GRGDP의 최대값을 보면은 어떤 분기에는 17.9% 증가했다. 요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GDP 증가율 자료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 증가율이 어떤 해에 최대 13.3%가 나왔다.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그 근거를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참고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은 1970년대 이전 통계, 이전 GDP 통계에서는 이런 통계량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 기술 통계량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경제 통계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내가 증가율 자료를 계산을 했으면 그 증가율 자료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바로 단순 기술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관계수, correlation, GDP, CON, IMV와 그 증가율, GRGDP, GRCON, GRIMV 이것들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GDP와 CON과 IMV를 보게 되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계열 자료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너무 높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해 보았던 허구적 회기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증가율 자료로 변환을 시켰을 때 그때 이 상관계수를 보게 되면은 상관계수가 높지만은 우리가 원시 시계열보다는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변수들 증가율 변수들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단순 기술 통계량과 상관계수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 GDP와 소비와 IMV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시계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회기 분석을 했을 때에는 바로 허구적 회기, 가성 회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분한 시계열을 살펴보게 되면은 차분한 시계열은 평균이 0이 아닌 수준에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시계열의 증가율 자료는 평균이 0이 아닌 0보다 큰 평균값을 가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시계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계열과 최근의 시계열을 보게 되면 분산의 폭이 과거가 더 큰, 최근에 올수록 작아지는 이러한 안정성 조건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차분된 시계열 그래프가 평균이 0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들은 나중에 단위근 검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단위근 검증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 단원에서 단위근 검증 방법은 심플 디키플러 테스트,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 그리고 필립스 페론 검증법이 있다는 걸 이미 배웠고 또 어떻게 스테이터에서 이것들을 처리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심플 디키플러 테스트, 그 다음에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증가율 자료로 변환된 GDP와 소비와 투자를 각각 상수항이 없는 함수, 상수항이 있는 함수, 추세가 있는 함수에 대해서 디키플러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시차를 부여를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GR-GDP, GR-CON, GR-IMV에 대해서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를 하되 함수 형태는 상수항을 갖지 못한 것, 상수항을 가진 것, 그리고 추세를 가진 이 세 가지 함수 형태에 대해서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를 해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증가율 시계열 자료는 평균이 제로가 아닌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형태, 상수항이 있는 디키플러 테스트가 우리의 주된 관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 단위근 검정 결과를 한번 봅니다. 자, GR-GDP 상수항이 없는 거, 상수항이 있는 것, 트렌드가 있는 것, 그리고 이 GR-GDP는 평균이 제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상수항이 있는 이런 디키플러 테스트를 봅니다. 자,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4.6으로서 1% 유의 수준 하에서의 임계치 마이너스 2.3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단위근의 있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근이 없다. 그래서 이 해당 시계열은 안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GR-CO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검정 통계량은 마이너스 4.7, 1% 유의 수준 하에서 임계치는 마이너스 2.3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위근이 있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단위근이 없다. 그래서 GR-CON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NV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GR-INV는 단위근이 없다, 안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GR-GDP, 상수항이 있는 GR-GDP를 봅니다. 마이너스 3.3으로서 크리티컬 밸류 마이너스 2.3보다 작습니다. 단위근이 있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단위근이 없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GR-CON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이다. 그 다음 GR-CON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에 의했을 때는 모든 시계열 자료들이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 모형을 예비 추정하는 단계를 살펴봅니다. 예비 추정에 사용되는 스테이터 명령어는 바 베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VARBASIC입니다. 이 명령어는 모형의 추정뿐만 아니고 모형의 추정과 동시에 Impulse Response Function,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그 다음에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을 모두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 베이직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바 모형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모든 통계량들을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량을 검토를 해보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모형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모형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바 모형, 바라는 명령어와 바 베이직이라는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같은 용도에 쓰이지만은 VAR이라는 바 명령어가 모두 다양하게 융통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들입니다. 자, 예비 추정 결과를 봅니다. 예비 추정 결과는 바 명령어에 의해서 추정된 결과와 동일한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 설명력, 그 다음에 추정된 시차 변수의 코에피션트, 그리고 그것들의 스탠다드 에러와 G값, P-밸류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 베이직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계산된 충격 반응 함수,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CON의 한 단위의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CON의 한 단위의 충격이 가해졌더니만 GDP에는 초기에는 0의 충격이 가해지고 어느 정도 충격을 받다가 충격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비의 변화는 INV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R-GDP의 한 단위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소비에는 초기에, 연기에는 제로, 그 다음에 초기에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INV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INV의 한 단위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는 다른 CON이라든지 GDP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여기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는 GDP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GDP는 소비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다른 두 변수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비의 한 단위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T1기에 있어서는 모두 제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경제 통계는 서로 단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충격 반응 함수에 의하면은 어떤 변수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다른 변수의 T0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베이직에 의한 예측 오차 분산의 분해 결과를 봅니다. 자, 소비의 예측 오차를 분해를 하니까 소비의 예측 오차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GDP에 의해서 조금 설명이 됩니다. 투자에 의해서는 거의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GRGDP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고, 소비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고, 투자에 의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를 하냐면은, GDP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증가율이라든지 투자 증가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라든지 투자가 GDP에 영향을 미친다, 그랜저 코즈하고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IMV를 보게 되면은, IMV 투자 증가율은 그 예측 오차를 계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예측 오차에 의해서 설명이 될 뿐입니다.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투자 증가율에는 소비라든지 GDP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투자 시계열이 가장 외생적이다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 그 다음 예측 오차 분산의 분해 결과는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 모형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차 선정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바 모형을 적정한 시차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에서는 바 SOC라는 명령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 SOC라는 명령어에다가 우리가 모형에 도입한 변수 GRGDP, GRCON, GRIMV 이 변수, 그 다음에 최대 시차를 10을 이용을 해서 아웃풋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바 모형의 시차 결정을 위한 통계량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우선 log likelihood, likelihood ratio, likelihood ratio의 p-value, 그 다음 FP, AIC, HQIC, SBIC라는 이런 통계량들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을 해서 적어도 5가지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시차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likelihood ratio 테스트에 의하면은 시차국까지 모든 코에피션트가 제로라는 것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p-value가 제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수에서 p-value가 제로이기 때문에 시차국까지 이전까지의 모든 파라미터가 제로라는 이것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차구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FP 테스트 파이널 프리딕션 에러에 의하면은 시차구, 적정 시차는 여기에서 별표를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AIC에 의하면 시차 9, HQIC에 의하면 시차 5, 그 다음 SBIC에 의하면 시차 1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PE라든지 AIC 통계량은 많은 시차를 적정 시차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HQIC라든지 SPIC는 좀 짧은 시차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루커폴이라는 이 계량 경제학자는 HQIC 통계량과 SBIC 통계량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분석하는 사람의 취향에 달려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작은 차수, 가장 많은 차수,
중간 차수를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그 가상적인 모형 하에서 추정을 한 다음에 적정 시차를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 SOC라는 명령어는 일방적으로 정한 시차 10에 대해서 이렇게 적정 시차가 얼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시차 결정을 하기 위한 명령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명령어 개별 방정식별로 적정 시차가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명령어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VAR 모형이 적정 시차를 선택을 한 다음에 추정이 되었을 때 이 추정된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추정 결과를 진단하는 부분은 모형 추정 결과로 나온 잔차항이 자기 상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 잔차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그 다음에는 VAR 모형 자체의 안정성,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우리가 추정한 모형의 시차가 적정한지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 추정 결과의 진단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VAR 모형 추정 이후에 VAR 모형의 추정 후 잔차가 자기 상관하는지 여부를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터 명령어 VARL-MAR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시차별로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나오고 P-밸류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1개 자기 상관이 있다 이러면 시차 1에 대해서 이 P-밸류가 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1% 정도 나왔기 때문에 1% 유의 수준 하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1개 자기 상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기를 보게 되면은 4기, 8기에는 자기 상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계절 조정 문제 또는 시즈널 더미 변수의 도입 문제 또는 더 나아가서 시즈널 VAR 모형의 사용의 필요성까지도 제기하는 이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AR 모형 추정 이후에 잔차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VAR 모형 추정 후 잔차가 정규 분포를 하는지 여부는 이 바놈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잔차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서는 자크베라 테스트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옵션으로서 JBERA라는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GR, GDP, GR, CON, GR, IMV 모두 카이스퀘어 통계량의 P-밸류가 0.000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귀무가설은 잔차항이 정규 분포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잔차항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는 3개 변수 모두 잔차항이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 모형의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그레인저 코잘레티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 한 부분만 본다면은 CON이 GDP에 영향을 미치느냐, P-밸류가 0이기 때문에 CON은 GDP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변수 모두는 GDP를 그랜저 코즈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IMV의 증가율은 P-밸류가 11.7%이기 때문에 GR-GDP를 그랜저 코즈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GR-GDP는 GR-INV에 그랜저 코즈 하지 못합니다. GR-CON 역시 GR-INV에 그랜저 코즈 하지 못합니다. 두 변수 모두 그랜저 코즈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로 볼 때 IMV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외생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VAR 모형이 추정된 이후에 이 VAR 모형이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VAR 스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구해진
이 아이겐밸류 고유치가 모두 1보다 작을 경우 또는 우측에서 보여주듯이 이 점들이 이 단위원 안에 위치하게 될 때는 이 모형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이 안정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충격 반응 함수 이것을 구했을 때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충격이 없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해당 시계열의 평균으로 돌아가는 이런 조건이 바로 안정성의 조건입니다. 만약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모형은 우리가 분석 목적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VAR 모형 추정 후에 안정성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충격 반응 함수, 이것들이 과연 경제 이론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를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VAR 모형을 추정을 할 때 시차 선정을 하기 위해 VAR SOC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개괄적인 시차를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VAR WLE라고 하는 명령어는 개별 방정식별로 시차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좀 더 엄밀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추정 뒤에 시차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한다는 의미에서 사후적인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GR-GDP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1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기, 3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4기 약간 부족합니다. 5기까지 했을 때 유의 수준이 0%이기 때문에 1기부터 5기까지의 코에피션트가 모두 제로라는 이런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이퀘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2기, 3기가 이처럼 유의성이 없다는 이런 사실로부터 2기, 3기는 모형의 시차로서 영향력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하게 한다면은 이런 2기, 3기에 대해서는 이 제약 조건을, 영의 제약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4기, 5기 집단적으로 모든 코에피션트가 제로라는 이런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차 4라든지 시차 5를 써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시차 4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에는 계절성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VAR 모형에 있어서 변수의 순서, 오더링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수의 오더링은 변수들 간의 경제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그레인저의 코잘레티 테스트를 통해서 이 변수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크로스 코베리언스라는 이런 지표를 이용을 해서 변수의 순서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그레인저 코잘레티 테스트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충격 반응 함수라든지 예측 오차 분산의 분해 결과를 통해서도 변수의 순서를 결정하는 이런 참고 자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크로스 코베리언스 또는 크로스 코렐로그램이라는 도표를 그려서 변수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봅니다. 자, 이쪽에 있는 X축은 여기 있는 GRCON의 마이너스 시차 플러스 시차입니다. 레그가 될 것이고 리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의 크기는 X 시차 변수와 현재의 GR-GDP와의 코베리언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변수 모두 양측이 대칭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붉은 선처럼 이렇게 크로스 코렐로그램이 그려졌다면 CON의 과거 시차 변수가 현재의 GR-GDP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GRCON이 GR-GDP를 그랜저 코즈한다라는 이런 결과와 일치되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저의 코잘레티 테스트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GR-GDP가 GR-IMV에 영향을 미치느냐, GR-CON이 GR-IMV에 영향을 미치느냐, 두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런 가설 검증을 해 보았을 때 다른 GDP라든지 CO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가장 외생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나오는 이 부분은 소비와 투자가 GR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 CO에는 GRGDP에 그랜저 코즈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VAR 모형의 충격 반응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IRF create라는 이런 명령을 이용을 해서 충격 반응 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충격 반응 함수뿐만 아니라 집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 그 다음에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까지 동시에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처럼 숫자 형태의 테이블로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집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를 출력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cumulative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누적된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나온 OIRF가 매 분기별 효과를 나타낸다면 CIRF는 이 충격이 축적된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을 출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측, 오차, 분산, 분해를 통해서 변수의 그 오더링, 변수의 순서,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해 봅니다. GDP가 가장 외생성이 강하다라고 이런 가정하에서 이런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펑션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cumulative impulse response 펑션을 구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ordering GRINV, 투자가 가장 외생성이 강하고 그 다음 CON, 그 다음 GDP가 가장 내생성이 강하다라는 이런 가정하에 impulse response function, orthogonalized 된 impulse response function과 cumulative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그리고 forecasting error decomposition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한 이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에 대해서는 VAR 모형을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VAR 모형을 이용한 예측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충격 반응 함수가 경제 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그 모형은 매우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형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사후 예측, 사전 예측 또는 동적 예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범위 바깥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깥을 예측할 때는 엑스포스트 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예측 절차는 개인 연구자들이 예측 목적에 활용할 이런 크게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VAR 모형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진단과 평가,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 구하는 것과 변수의 오더링을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형을 예측한 결과를 봅니다. 사후 예측, 사전 예측, 동적 예측, 그다음 구간 외 예측 이런 것들은 매우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입니다.